네, 어벤져 전략회의 7월 26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저희 항상 저희 방송을 하면 열심히 또 청취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또 용기를 주신 아따마 야마도네님이라는 필명으로 하시는 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뭐 이 닉네임이 좀 특이해서 저희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또 이분께서 이제 그동안 저희들한테 많은 응원을 또 보내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셔서 많은 응원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아마 최근에 어떤 이 위드훈이에 글을 하나 남기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디 많이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편찮으신 모양인데 본인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한동훈 대표 당선되는 거 보고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을 연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수술에 들어가신다고 그럽니다. 들어가시는데 글쎄요, 뭐 본인 표현에 따르면 이게 뭐 수술 성공률이 5%밖에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 보면 꽤 아마 어려운 수술인 것 같은데 정말 아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그동안 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 응원글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응원을 보내셔서 제가 참 이게 뭐 그러시다 했는데 그런 일이 또 있어서 저희 참 너무 슬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쨌건 수술 잘 될 것 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게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또 한동훈 대표 당선을 위해서 많은 또 이렇게 힘을 쏟아 주셨고 했는데 이렇게 또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으면 지금 이 시간 이 방송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힘내시고 빨리 쾌유하셔서 다시 또 아따마 야마도네님으로 또 저희가 힘차게 다시 좀 만나 뵐 것을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최근에 여러분들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개그 콘서트도 이제 뭐 더 이상 흥행을 못할 것 같고요. 이제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저는 국회법에 3일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3일째 오늘 또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보통 장관들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게 지금 청문회가 하루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이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흘이 있을 거라고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 아마 민주당이 그 조항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흘 할 수 있다는 그걸 핑계로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청문회를 엽니다. 참 기존까지 정말 이거는 인격 테러라고 할 정도로 오만 정말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막 물을 정도로 왜 눈썹 문신하면서 왜 헌혈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까지 질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이 질문들과 이 행태들이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3일 동안 하고 있고 지금 또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방송 3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또 24시간 지나가면 또 중단시키고 또 통과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 벌여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제가 까먹었네. 의사진행 필리버스터 깜짝 까먹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런 국회 좀 보셨어요? 전 처음 봤고요. 뭐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것도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기대가 아니고 암담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분들만 청문회는 이틀 하는 거였고 네. 장관급 정도면 하루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흘 이거는 역사상 처음이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굳이 그 사흘씩이나 그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실력 행사.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음. 알고 있는데 뭐 또 실력 행사까지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 벌기용이 아닌가. 하루라도 더해서 하루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야 그만큼
MBC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MBC가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우리 같은 사람보다도 좌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MBC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저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더 똑똑히 알게 되었다. 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토론을 좀 하겠지만요. 정말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정말 민주당이 온갖 횡포를 지금 다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국 이거 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한다. 세상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거는 네네. 이거는 뭐 법조항에 있지도 않고 네. 그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이상인 뭐 부위원장이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 임명을 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어차피가 안 됩니다. 괜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힘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폭주를 벌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 지표상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8%. 뭐 이거는 계속 좀 횡보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반면에 이게 지금 대권 후보에 대한 지금 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22%, 한동훈 대표가 19%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다음 뭐 조국 뭐 등등 뭐 이런 게 비슷한데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은 1%포인트가 지난 7월 일주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23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17%에서 19%로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갤럽은요.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자유응답 방식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딴 데 비해서 여론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불러주면 어떤 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본인이 딱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오거든요. 혹시 뭐 잘못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2%포인트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어제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만 MBS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런 지금 행태,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가 직접적인 저는 여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항상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당 지지율이 앞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려웠을 때에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더 높지 않느냐 네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다가 조국당을 합친 것이 그게 야당 지지율이다. 그거를 넘어서야 국민의힘이 더 여당이 맞아요.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제나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기 조국당 지지율이요 10몇 %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합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드디어 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그 조국당과 민주당 합친 것보다 한 2, 3%더 높은 그 수치 나왔잖아요. 네.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조사가 언제 나왔냐면은 여당의 전당대회 하루 전날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사하면요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거예요.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한동훈은 그 영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세대 교체죠. 이재명 올드해요. 네. 그다음에 586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제 90년대 그다음에 70년대생 태어나가지고 네. 90년대 학번이고 그러니까 뭘 상징하느냐? 이재명은 수구 꼴통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진보가 아니에요. 좌파라고 뭐 다 진보라고 다 좌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뭐냐면은 수구 꼴통을 상징하는 거고 한동훈이 미래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피고인이잖아요. 말이 좋아서 피고인이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범죄에 잘한 말이에요. 네. 한동훈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딱 한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만약에 우리 애를 갖다가 낳았는데 한동훈 갖고 싶냐 이재명 갖고 싶냐. 근데 내가 낳은 거니까 뭐 우리 와이프가 낳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 내가 사위를 볼 때 아, 이재명 같은 사위를 볼 것이냐, 한동훈 같은 사위를 볼 것이냐. 아, 게임은 끝났다고 저는 아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에서는 한동훈이 질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재밌겠는데요. 여론조사 하는 분들한테 네네. 사이로 맞으신다면 누가 맞아야 하겠습니까? 네. 1번 이재명, 2번 한동훈. 그 어벤져스에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그럼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네.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로 느끼면 이게 선택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을 선택을 했지만 저는 그런 국민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탓해서도 안 되고요.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집권 여당이 못했기 때문에 바로 채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다들 또 2번 한동훈을 또 올려주시네요. 갑자기 또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실체, 내가 만약에 선택했던 민주당이 젖꼬라지로 하고 있구나. 정말 저들에게 도저히 대권마저 대통령마저 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들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 저는 이게 정말 전화위복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잘 예언 안 해요. 그냥 뭐 저 무속인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가지는 판단은 다음 대선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정말 이거는요. 신의 한 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이 총선에서 우리가 아주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과 압도적으로 이승한 정당 3년 뒤에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참 이게요. 신은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뭉치고 조금만 더 잘하고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지지만 얻으면 저희들은 다음 또 권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또 감독님이 또 잽싸게 또 이 설문조사. 자, 여러분들은 사위를 맞이한다면 누구를 맞이하면 좋을까요? 1번 이재명, 2번 한동훈. 뭐 그걸 해주시는데 뭐 결과 제가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잘못 찍으신 분 말고는 거의 아마 2번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뭐 다들 2번 선택해 주시는데요. 아니 한동훈이 한이라 1번이 아니고 네. 이재명이 이재명이라 2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번을 갖다 선택하신 분이 네.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분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재밌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63%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어떤 면에서 권력이 싹 바뀌면 힘이 바뀌면 이게 이제 새로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야지만이 또 새로운 어떤 동력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당대표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야. 원내대표가 앞서 어제 저희들이 이런 문제의식 들었죠. 또 그랬더니 또 몇몇 지금 당직자들이 나 임기 있어요.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나 못 물러나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와, 참 대단합니다. 이 정도의 그 당대표 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마지막 발악에 생각되는데 그 문제와 함께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이진숙 청문회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주식을 63배나 올려서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했던 분인데 이 보류가 됐어요.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 채택이. 네네. 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